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6주차 강의는 한글날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계곡 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한 것으로 1차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은 이 다슬기라는 페류, 다함수 페류죠. 주로 민물에 살고 있는 페류인데 수소곤충과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런 하천 또는 계곡에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표지로 해봤고요. 가재가 살고 있는 곳은 주로 이와 같이 어, 돌이라든지 이런 곳이 살죠. 모래나 진흙에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재가 사는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이 굉장히 많은 큰 강물보다는 물이 아주 물량이 적은 도랑이라든지 계곡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늘이 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좀 차갑고 그에 따라서 물이 맑고 또 용존상수가 풍부한 곳에서 주로 가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재는 우리가 가재를 어느 지역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하천에 그 계곡에 우리가 환경 또는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수질이 물이 맑고 물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적어도 1급수 정도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나타내 주는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계곡에서 사는 생물 중에 가재는 곤충은 아닙니다. 곤충은 이 날개가 두 쌍이 있고 다리가 세 쌍이 있는 거죠. 다리가 6개가 되는데 가재는 다리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그래서 총 10개예요. 그래서 10강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10강목 갑각강 이렇게 곤충은 여기에서 절지동물 문까지 똑같은데 곤충강이에요. 곤충강. 그래서 가재는 곤충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슬기와 마찬가지로 바닥 냇물에 계곡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재를 지표생물의 대표로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가재가 사는 곳은 이렇게 도랑이나 계곡, 물의 흐름이 적은 곳, 그 다음에 그늘진 곳이 또 돌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에서 주로 자라죠. 맑은 물, 차가운 물,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표 생물이라고 그러고, 또 역시 이렇게 계곡에서 돌로 이루어진 곳, 물의 흐름이 빠르고, 물이 맑고, 돌로 이루어진 계곡에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차가운 물. 근데 이제 가재하고 다른 것은 가재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서 자라는데 얘는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자란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진강도래라고 그래요. 스톤 프라이 그대로 하면 돌파리라고 그러는데 강도래라는 곤충이 있어요. 이것은 1급수에 주로 사는 아주 깨끗한 곤충인데 이렇게 강도래가 발견됐다 하면 그 면역력이 좀 강한 사람, 우리가 산에 가서 물을 안 가지고 갔을 때 도저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이 강도래가 발견된 물은 우리가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붉은 깔따구라는 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벌레처럼 생겼죠. 근데 색깔이 붉은색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오염된 하천, 그 다음에 그 공기가 미처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은 아주 깊은 그 호수의 깊이가 뭐 50m, 60m 된 이런 곳에 사는 퇴적층에서 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산소가 낮은 곳이에요. 용존 산소가 낮은 곳인데 붉은 깔따구는 자기 몸에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에 의해서 이 산소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염된 산소가 적은 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재나 강도래는 1급수에 살고 붉은 깔따구는 뭐 4급수나 5급수에 산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표생물이라고 합니다. 물속의 대변이라고 그러죠. 특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그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려면 서식지가 좁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도래는 극단적으로 1급수에서만 살고요. 강주천 같은 상급수나 2급수나 3급수에 집어넣으면 얘들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서식 범위가 좁은 데서 사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붕어나 잉어는 조금 오염되어 있는 거, 3급수, 4급수에 살지만은 1급수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표생물로서 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래나 그 깔따구처럼 수질 상태에 따라서 서식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모래에 사는 종이 따로 있고 또 낙엽이 많이 있는데 사는 종이 있고 이렇게 돌이나 바위로 이루어진 곳에 있고 이런 바닥 구조, 하천의 바닥 구조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물의 그 살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총들을 우리는 지표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지표생물로서 이렇게 매우 좋음, 그러니까 1급수에 해당하는 종, 그런데 이 생물은 정확히 그 숫자로 BOD나 COD처럼 정확히 어떤 핵을 그을 수가 없어요.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좋음,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음 보통 이렇게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강원도의 그 계곡에 살고 있는 산천어라든지 금강모치라든지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버들치라든지 열목어라든지 이런 종들은 주로 1급수에 사는 종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가재라든지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이런 하루살이 뒤에 설명할 텐데 이런 종류들이 이제 굉장히 깨끗한 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갈견이나 실이나 우리 영화에서 나왔죠. 은어나 쏘가리 같은 경우는 1급수에서 2급수 정도에 산다 이 말입니다. 강하루살이나 동양하루살, 이건 주로 동양하루살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주로 모래에서 사는 거, 강하루살이는 굉장히 넓은 합천이 돌로 이루어진 곳이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나쁨 2급수에서 3급수에 사는 거, 피라미라든지 끌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붕어. 그 다음에 물달팽이, 뭐 잠자리 종류에 속하는 것들, 돌거머리 이런 종류는 비교적 2급, 3급수 살고 있고 3급수나 4급수에 살고 있는 종들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잉어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살기도 해요. 그 다음 메기나 미꾸라지, 실지렁이 뭐 이런 붉은 깔따구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염된 곳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소곤충을 이용한 수질 환경 평가, 그 하천의 수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얘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애들이 오염 원인에 대해서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제가 PC에 깔아놓은 카톡이 울려서 네,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고요. 수소곤충을 이용한 수환경의 확률 장단점은 이제 이런 수소곤충이 그 얘들이 이제 성충이 어른 벌레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얘들이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염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수소곤충은 어디로 가도 이게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좋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까 이동성이 적다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수소곤충은 식물을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을 먹는 것도 육식성과 식식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환경을 평가하는데 좋은 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단점으로서는 서식지에 작은 변화,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래서 그
돌이 바닥에 휩쓸려 내려갔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곤충은 이제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 시기를 거치고 성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리산 뱀사골이라든지 또는 심원 계곡이나 또는 그 무등산 같은 곳들은 이렇게 주로 경사가 급하고 바위나 큰 돌로 이루어져 있고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른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가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돌 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수심이 낮은 쪽으로 막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여울이라고 그렇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 그러니까 폭포가 흘러내리면 이렇게 고인 것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는 쏘라고 그럽니다. 하천에는 여울과 쏘가 많이 있어요. 섬진강 같은 경우 여울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햇빛이 그 빛날 때 가서 보면 은빛처럼 이렇게 물이 막 반짝이면서 흐르잖아요. 이런 것을 여울이라고 그래요. 여울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에 낙엽이라든지 이끼 같은 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수소곤충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바닥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풍부해. 그리고 이게 숨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그 곤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의 그 호수는 아니지만 호수와 비슷한 곳에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날도래 같은 애들이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계곡 생태계는 수소곤충이 많이 살고 있는 수소곤충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맑죠. 용존산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풍부하죠. 먹이가 풍부해서. 그래서 이런 데는 종 다양성이 여러 종류의 그 곤충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수소곤충의 보금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담수 생태계는 다양한 서식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곳은 이렇게 상류 지역에 이제 하천이 발원하는 곳은 샘처럼 생겨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는 그 수소곤충들은 주로 돌이라든지 그 용존산소가 풍부한 이런 데 사는 아까 강도래 같은 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의 종류는 돌의 크기가 작죠. 자갈이라든지 이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사는 곤충이 아까 동양하루살이라는 게 살고, 그 다음 하천에 이제 하류 쪽으로 오면 진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데는 깔따구라든지 또는 그 잠자리 중에 일부가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생물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곡의 물리적인 환경, 그게 바닥에 돌로 되어 있냐, 모래로 되어 있냐, 또 뭘로 되어 있냐, 그 다음에 하천의 그 하늘 부분이 나무로 덮여 있냐, 덮여지 않느냐, 물 흐리가 유속이라고 그러죠. 물 흐름이 빠르냐, 느리냐, 물의 그 온도가 어떻게 되냐, 용존산소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오염도, 유기물이라고 그러죠. 오염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물이 살 수 있고 없고 또는 무슨 생물이 살 수 있는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소곤충의 서식을 결정한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은 그게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가재가 살 수 있는 것 돌로 이루어졌고 물 흐름이 좋고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물이 차갑고 이런 데서 가보면 가재를 잡으려면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수소곤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곤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이 동영상은 이 강의에서는 제가 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자리가 물에서 산다고요? 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왕잠자리라는 거죠. 왕잠자리는 연못 같은 데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얘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구강 구조, 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지어 올챙이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송사리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1년 내지 2년을 물속에 살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성충이 되려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렇게 가슴 부위를 열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압력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빠져나오죠. 다리까지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화라고 그래요. 이게 주로 이제 새벽에 이루어져요. 밤새도록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벽에 이런 과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잠자리는 육상곤충이지만 실제로 육상곤충은 뭐 많아야 일주일, 2주일밖에 살지 못하는데 물속에서는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잠자리는 육식성인데 실잠자리라고 있어요. 여기 꼬리에 이런 아가미가 있고 이런 이제 더듬이가 있고 이거는 물잠자리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런 종들은 실잠자리나 물잠자리 이게 실잠자리잖아요. 이런 종류들은 식물성이 입이 아까 왕잠자리처럼 발달되지 않고 그 식물성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잠자리지만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실잠자리에 대한 동영상인데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동영상인데 이것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에서 살고 있는 잠자리는 주로 연못에서 살죠. 연못 살고 있는데 특별히 계곡에 살고 있는 몇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장수잠자리가 주로 연못에 살고 있는데 장수잠자리의 특징은 이 더듬이가 이렇게 그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여기 있는 어리장수잠자리는 이 모양이 낙엽처럼 생겨요. 낙엽처럼. 뭐 우리가 대벌레 그러면 나무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어리장수잠자리는 자기가 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 틈에서 사는데 주로 이제 낙엽 모양을 하고 있죠. 얘들도 유속이 느린 돌틈이나 모래를 선호하는데 낙엽이 뭉쳐있는 곳 이런 데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소곤충을 잡아먹고 살고 있죠. 이런 잠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살이라고 있는데 하루살이는 영어로는 메이프라이라고 그래요. 메이프라이. 5월의 8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월에 얘들이 주로 이렇게 성충이 돼요. 애벌레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부채 하루살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아가미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해서 등딱지 하루살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살의 성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늬 하루살이라는 하루살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살이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발톱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발톱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 발톱이.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배의 측면에, 배 측면 양쪽에 이렇게 이 나뭇이파리 모양, 어떤 것은 깃털 모양, 이렇게 달려있는 게 하루살이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강도래라는 종류, 이 하루살이의 그 동영상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래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스톤 프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물속에 살고 일곱수 사는데 이게 성충이 되면 이런 모양이에요. 얘들은 아까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강도래도 마찬가지고 불완전 변태예요. 불완전 변태라는 것은 메뚜기 시기를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번데기 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성충과 애벌레가 모양이 비슷하죠. 날개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어요. 여기 약간 더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포, 날개 주머니라고 그래요. 날개 싹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날개가 되는 것이죠. 날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무늬 강도래라고 그러고, 여기는 뭉퉁 강도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 강도래라고 하는 종류들인데, 이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래 중에 이제 제일 큰 강도래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큰 그물 강도래라는 거예요. 이제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강도래는 이렇게 그 한 천질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곤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뭔 쓰레기 같이 생겼는데 이게 속에 강도래가 들어있어요. 이건 총체 강도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런 좀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민강도래라고 하는데요. 이른 봄에 나와요. 아까 그 총체 강도래 모양이고. 강도래나 하루살이하고 다르게 이 발톱이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발톱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미가 없어요. 이렇게 측면에 아가미가 없고, 아가미가 있는 종들은 가슴에가 털 모양으로 달려 있어요. 가슴에가 털 모양으로 달려 있고, 하루살이는 아까 아가미가 측면에 있다. 측면의 아가미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흡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곡에 가면 하루살이를 잡아서 어떤 신발이나 아니면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이게 막 물이 고여 있는데도 나도 보면 아가미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흡을 하는데, 이 강도래는 푸시업을 해요. 푸시업을 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것도 큰 그물 강도래도 동영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뱀 잠자리라는 건데, 잠자리는 아니에요. 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천에서 제일 크죠. 보면 좀 무섭게 생겨서, 그리고 입이 굉장히 메뚜기처럼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아까 강도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잠자리는 날개를 이렇게 접을 수 없는데 얘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뱀 잠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도래라는 곤충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물 날도래인데, 날도래는 주로 이제 끝에 이렇게 고리 모양의 또 발톱이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 그의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질로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날도래는 나비처럼 생겼죠. 성충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 나방처럼 보이는 것 특징이고, 날도래 모양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머리가 단단하니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특징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줄 날도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의 세 부위가 앞가슴, 중간가슴, 뒷가슴이 단단한, 이것보다 이제 경피판이라고 그러는데 단단한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날도래 동영상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다기린 파리류죠. 파리는 날개가 이제 한 쌍이잖아요. 뒷날개는 태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더기 모양으로 굉장히 큰데, 이렇게 보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일급수에 사는 종들이죠. 일급수 계곡에 낙엽이 주로 쌓여 있는 이런 데 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충은 모기 모양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모기를 한 10배 확대해 놓은 모양인데 다리가 길고요. 이렇게 이제 각닭이에요. 얘는 물질 않죠. 곤충의 이름은 이미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에피메라 스트리가타 이에톤 이렇게 쓰듯이 앞에는 성명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고 뒤에는 스트리가타가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이렇게 눕혀서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스트리가타라는 이름을 지은 명명자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문이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속, 가목, 강문계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종속, 가목, 강문계 대부분의 이름들은 이렇게 짓는 거죠. 생물의 이름들은. 그리고 이런 이제 저서 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곤충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그림을,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 스타트가 여기가 있고 다리가 몇 개이냐 어쩌냐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가재가 되고, 또 이렇게 가면 물벌레가 되고, 이렇게 따라가면 잠자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류들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색표라고 그럽니다. 검색표.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용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가 설명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어른들 것은 이제 전문가용들은 말로 되어 있어요. 말로. 수소곤충은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사는 이런 곤충들은 1차 소비자가 있고, 또 요것들을 또 잡아먹어서는 2차 소비자. 그래서 수소곤충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에 속한다 하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곤충은 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로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서성 무척추 동물은 이렇게 가재라든지 식강목이라고 했죠. 다슬기라든지 이런 것과 이렇게 수소곤충과 다 합쳐서 바닥에 살고 있는 뼈가 없는 그런 종류들을 우리는 저서성 대형 무척동물이라고 하죠. 수소곤충이 있고
그다음에 담수 폐류, 다슬기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살고 있고, 갑각류, 엽새우나 진검새우, 가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펴서 저서성 무척조 동물이다. 얘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들 학습용으로도 생태를 공부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물만 있으면 어디든 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좋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대장균이나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죠. 플랑크톤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이게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동 범위가 적어서, 그러니까 환경의 특성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태 건강성이라든지 지표생물로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수소곤충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대부분 얘들은 물속에서 1년 내지 2년 이렇게 물속에서 사는 것들, 자기 생애를 온전히 물속에 사는 것은 진수서라고 그러고, 물방개처럼. 그런데 하루살이나 뭐 다른 곤충처럼 성충은 바깥에서 사는 것들은 이제 반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죠.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애들. 그러나 불완전 변태는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는 거. 아까 앞에서 하루살이나 강도래가 여기 속한다고 그랬죠. 잠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뱀잠자리나 날도래나 이런 파리목 이런 것들은 이 번데기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성충과 이 애벌레가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완전 변태하는 종들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좋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먹이라든지 서식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납작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납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물삭갓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 밑에서 보는 모습은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가미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판들이 있어가지고 돌에 탁 붙어 있어요. 흡착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데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래는 아까 발톱이 2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날도래는 이 꼬리 쪽에 발톱이 있어요. 이것들도 이용해서 돌 같은 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떠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먹팔이라는 건데, 여기에 부착소가 있어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요. 붙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아가미 같은 이런 털로 그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걸러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가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 이런 곤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도래 중에 일부, 줄 날도래나 물 날도래 앞에서 일단 집이 없는데, 그 외의 종들은 이렇게 이 우묵 날도래라든지, 그 다음에 굴뚝 날도래, 네모집 날도래, 광통 날도래, 이런 날도래들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나무로 만드냐, 돌로 만드냐, 또는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드냐, 이렇게 모래로 만드냐, 무슨 입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얘들은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다리하고 머리만 딱 내밀고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위협을 느끼면 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과 식물 사이에 살기 위해서 식물과 있기가 촘촘한 장소에 살고 있는 거, 긴 다리와 억센 발톱으로 식물 위에 서식하는 종들이 이제 주로 잠자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하루살이는 이렇게 측면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깃털 모양이죠. 아가미를 흔들어 가지고 호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2갈래 또는 3갈래 하루살인데, 이런 하루살이는 깃털 모양 되어 있죠. 여기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잠자리는 이제 항문 아감이라고, 직장새라고 그러는데,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 공기를 내뱉으면서 앞으로 제트기처럼 이렇게 슝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잠자리 잡아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슝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치라고. 실잠자리는 이렇게 꼬리 부분에 긴 나뭇잎 모양의 3개의 아가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잠자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고, 송장 헤엄치개는 이 배 부분에 이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산소를 빨아들여서 호흡을 하고, 모기, 애벌레, 장구벌레는 여기 호흡반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반을 내면 대롱대롱 물 위에 매달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오염된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곤충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숨을 쉴 건지, 그런 모양이 이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양의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특징도 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물이 흐르냐, 굉장히 빨리 흐르냐, 또는 천천히 흐르냐, 아니면 고여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형태라든지 발골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변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수소곤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물속에 살고 있는 가장 종수나 숫자가 많은 생물 중에 하나이고, 또 이것들이 이동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 생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5년마다 한 번씩 전 국토에 있는 수소곤충을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수소곤충뿐만 아니라 물고기라든지 다른 생물들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차 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